안녕하십니까. 예, 다원교육 사탐 담당하고 있는 박현수라고 합니다. 어, 이제 이 사탐이 일단 이제 이번에 육모를 봤잖아요. 근데 사탐으로 이제 보신 분도 있고 뭐 안 보신 분도 있고 뭐 그럴 것 같고 아니면 요새 유행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사탐런. 사탐런 때문에 뭐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또 어젠가 그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육모에서 이제 사탐을 선택한 비율이 70%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탐으로 진짜 많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일단 이번에 저번 주 이제 육모를 봤으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고 방학 때 이제 3주짜리 특강이 있습니다. 그 수업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한국사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절대평가잖아요. 50점 만점에 이제 절대평가고 모든 이제 뭐 정시가 됐던 수시가 됐던 30점이 3등급이거든요. 35점이 2등급이고 그다음에 40점이 1등급인데 3등급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은 뭐 4등급, 5등급도 솔직히 괜찮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이제 30점만 넘어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때 공부하고 쭉 놓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라? 3등급이 안 나왔네? 뭐 4등급 나왔네? 5등급 나왔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요, 그냥 뭐 굳이 따로 공부하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방학 때 딱 이제 2주로 준비했어요. 2주면은 한 텀 돌릴 수 있어요. 2주 한 텀 돌려가지고, 막 딱 수업만 들으면은 충분히 이제 30점 듣게끔 이제 교육 과정을 이제 구성해 놨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버이날 때 제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 만나고, 이제 조카들을 만났는데, 조카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어서 얘 이제 역사로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뭐 한번 뭐 장난이나 한번 쳐볼까 그러고 줘봤어요. 작년 수능 문제지를. 작년 수능 문제를 보고 한번 풀어볼래? 하고서 응, 알겠어 삼촌 하고 풀었는데 중학교 2학년 역사 수준이면은 그 친구가 두 개 틀리더라고요. 네,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 근데 범위가 되게 넓고 하기가 싫으니까 놓고 있는 건데 그냥 이 과목에서 손해만 보시지 않으면 되니까 막 공부하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사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 중요한 얘기죠. 이건 이제 뭐 많이 틀렸던 문제들이에요. 뭐 보면 이제 박정희 정부에 대한 문제, 뭐 1987년에 뭐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조선 후기의 대동법에 관한 문제인데 그냥 시대가 엄청 벌어져 있어요. 선지들 보면은요. 공부 진짜 한 바퀴만 쭉 하고 훑어보면은 다 맞힐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부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탐으로 들어갈게요. 아마 뭐 사탐으로 보신 뭐 이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번 육모 사탐은 매우 쉬웠습니다. 굉장히 쉬웠습니다. 굉장히 쉬워가지고, 뭐 일단, 원래는 생활과 윤리가 항상 선택률 1위였던 과목이었는데, 작년부터 2등으로 내려왔죠, 선택률이. 1등은 이제 이따가 볼 사회문화 과목인데, 왜냐면 사회문화 과목에 이과 학생들이 엄청 넘어왔어요. 엄청. 그래서 이제 뭐 이과 친구들 보면은 하이브리드로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죠. 뭐 사탐하나, 과탐하나, 뭐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어느 정도로 사탐론이 되게 심하냐면은, 제가 이제 기숙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은, 예전에는 과탐 학생들 이만큼, 사탐 요만큼, 이렇게 있었는데,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사문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그냥 한 반에 다 때려놓고 수업하는데 이과 학생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과반, 문과반 따로 이렇게 따로 설정할 정도로 이제 뭐 사탐론이 되게 심화가 됐는데 어차피 내년까지잖아요. 뭐 내년은 그게 더 심해질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1등급 컷은 이렇게 뭐 45점, 뭐 2컷은 40점, 뭐 3컷은 35점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뭐 오답률 관한 주제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험을 봐도 항상 이 주제가 오답률 랭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방학에 수업할 때도 딱 요 주제들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요 주제들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거고, 만약에 뭐 사탐론을 하겠다 아니면 아직은 기초 공부가 안 돼 있다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공부를 해놓고 여름 때 이 심화 수업을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 주제로만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1컷이 뭐 45점, 뭐 그다음에 40점, 35점 이렇게 설정이 됐잖아요. 만약에 이번 육모 난이도로 수능을 치른다. 무조건 50점입니다. 무조건 50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지금 육모니까 재수생도 아직 얼마 안 들어왔고 구모 때 이제 반수생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겠지. 살짝 들어온 거예요. 살짝 들어온 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아직 공부가 덜 돼가지고 뭐 이런 등급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런 주제들이에요. 보통 이제
생윤 같은 경우는 국어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은 이제 국어적으로 좀 풀어 나갈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 문항들 선지나 아니면 제시문이 이렇게 돌고 돕니다. 어차피 그 기출 한 5개년 정도 제시문이나 선지를 빠삭하게 분석하고 있으면은 다 맞힐 수 있는 문항들로 이렇게 출제가 돼요. 보면 이제 1등이 시민불복종이고, 뭐 이등 이제 국제관계 이론이고, 여기 이제 3등이 이제 분배적 정의에 관한 이제 문제인데 항상 이 주제예요. 많이 틀리는 주제는. 뭐 여기에서 그리고 보니 자연윤리라고 해가지고 그 주제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주제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쩌면 가장 궁금해하실 과목일 수 있는데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 사회문화 등급급 보시면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1컷 48입니다. 뭐 2컷 45고 3컷 41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했던 친구들도 이제 막 공부를 막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아니고 막 평소 때 뭐 지난 뭐 3모나 아니면 지난 5모 때 다 1등급을 받았는데 그때 뭐 한 두세 개씩 틀렸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 딱 보더니 저 세 개 틀렸는데 뭐 잘 본 것 같아요. 아닐걸 하고 이제 또 역시나 등급 컷을 이제 깠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48점, 45점, 41점. 그러니까 제가 풀어봐도 그리고 학생들 이제 재수생들 정도만 돼도 너무 쉬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무 쉬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 만약에 혹시나 지금 육모 기조대로 수능 때 그대로 출제가 된다면은 아마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한 4년 전, 5년 전쯤에 사탐에서 몇몇 과목들이 등급이 소멸됩니다. 등급이 소멸돼요. 1컷은 당연히 50점 만점으로 가고 100분위가 막 80%대로 떠버리는 거죠. 쉽게 출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3년간에 최근 계속 그랬는데 특히 뭐 3문을 중심으로 생윤도 마찬가지고 6문은 쉽게 줍니다. 6문은 쉽게 줘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방심을 하고 있는데 9모 때 난이도가 팍 높아져요. 난이도가 팍 높아집니다. 그리고 수능 때 가면은 난이도가 정점을 찍어버려요. 계속 올라갑니다. 난이도가. 6모 때 쉬었다가 9모 때 어려웠다가 수능 때 또 한번 빵 튀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수능 때 난이도가 항상 제일 높거든요. 지금 최근 3년 동안은. 근데 등급 컷은 올라갑니다. 왜냐?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부모 이후로는 등급 컷이 확 올라가 버려요. 아니 뭐야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게 사탐이나 뭐 과탐도 마찬가지지만은 탐구에 집중을 해버려요. 탐구에 집중을 해버리니까 점수가 다 튀어버려요. 점수가 다 튀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뭐 이거는 뭐 딱 봐도 너무 쉬웠다 이런 느낌 드시죠? 그래서 뭐 사문을 선택했었을 때 뭐 항상 아이들이 그 얘기할 거예요. 표분석. 역시나 오답률 1위는 도표 분석 두 문제입니다. 뭐 항상 고정픽이에요. 15번에 뭐 사회보장 제도랑 관련된 이제 도표 분석 문제, 그다음에 2번에 뭐 이제 이번 문항으로 나오는 인구 부양비랑 관련된 도표 문제. 이게 항상 오답률 1, 2이고, 근데 이게 왜 1, 2로 요새는 최근 수능에서는 요게 오답률 상위 랭크 안 되는 적도 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육모가 얼마나 평이하게 출제되느냐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타임어택 문항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변수들을 많이 줘요. ABC가 다 뚫려 있다던가 가나다가 다 뚫려 있다던가 그러면서 선지들이 계속 바뀌는 거.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타임어택 문항들 아니 뭐 수행평가를 하겠다 예 아니오가 계속 바뀌는 문항들 그런 걸로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데 이번엔 그런 걸 거의 안 냈어요. 거의 안 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뭐 구모 때부터 또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구모 때 한번 보여주고 아니면은 작년 수능 문제만 보셔도 그런 문항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도표 문제들이 쉽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평소 때 시간 재서 푸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 안에 못 풀어서 난리예요. 사문은요. 그러니까 또 하필이면은 사문이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 시험이에요. 맨 마지막 시험. 애들 지금 다 빠져 있을 때. 사탐 첫 번째 무조건 다른 과목 봐야 되고 사문이 과목 코드가 제일 마지막이니까 무조건 제일 마지막 시간에 봐야 되는데 애들 진을 엄청 뺍니다. 타임어택 문항들 이제 공들여서 잘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략을 말할 때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쉬운 건 이제 원래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있으면은 5번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원래는. 사모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사모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답이 나왔다. 먼저 체크하고 가야 돼요. 근데 평소 때 공부할 땐 그러면 안 되고 평소 때는 이제 다 하나씩 확인해야 되고 근데 내가 모의고사 연습을 한다 그리고 진짜 실전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답이 나오면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요.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오답률 1위 문항인데 애들이 이제 항상 얘기를 하죠. 저도 이제 풀이 과정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왜 사회문화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수학이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왜 사회문화야? 막 화를 내요. 특히 뭐 예체능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화를 많이 내는데 아니 이게 왜 그런가? 그럼 이제 저는 얘기를 하죠. 이게 왜 수학이니? 우리는 문학습을 하는 거다. 계산이 정말 빨라야 된다. 이런 기계 막 뭐 비율 계산이나 뭐 아니면 방정식 계산이나 아니면 뭐 이런 계산들이요. 좀 암산이 빨라야 돼요. 암산이 빨라야지 풀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알아. 다른 거 맞추자. 왜냐면은 두 개 틀려도 1등급은 나올 수 있으니까. 대신 다른 문항을 다 맞는다는 전제하에. 한 번으로 찍자.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20문항 다 풀어도 또 시간 막 남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그러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렇게 계산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간 내에.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은 다 풀어요. 시간을 주면은. 문제는 뭐다? 시간 내에 못 푼다. 시간 내에 못 푼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 문항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뭐 육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여름 때 수업하는 거 제가 이제 방학 때 이제 아침에 다 개설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사는 2주 과정입니다. 한국사는 2주 과정이고 이제 생윤과하고 사무는 이제 3주 과정인데 한국사는 이제 교재가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딱 진짜 심플하게 간단한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평가 문항들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착착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는요. 따로 공부할 시간을 안 갖도록 그냥 딱 그 수업 시간 내에 소화하도록 여기서 끝내자 확인하고 이렇게 다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과제도 부여 안 할 거예요. 한국사는요. 한국사 공부할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과탐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국수형의 시간 뺏긴다고 사탐으로 도망치는 마당에 그거를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거 수업 시간에만 소화해내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고 아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요, 이제 킬러 주제들 말씀드린 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뭐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도표 주제는 아닌데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요거랑 관련해서 한 기본 개념이 한 잘게 쪼개면은 15개 이상의 개념이 쏟아져 나와요. 요 단원에서만. 근데 그거를 막 전반적으로 밑에서 풀어내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주제들 이제 제 교재입니다. 제 교재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네. 보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내 이제 다시 선지로 분석을 할 겁니다. 선지 OX로 확인을 할 거예요. 선지 OX로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그 수업 시간 내에 이렇게 이제 평가 문항들을 교재에다가 실어놨어요. 평가 문항들 이제 교재에다 실어놨고 그거 풀이할 거고 그다음 또 별도로 이제 뭐 과제도 부여될 거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생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은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뭐 학생들이 원래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 조금 들으실 수도 있는데 원래 뭐 생윤은 칸트다 뭐 이런 얘기 뭐 조금 더 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요새는 칸트가 아니라 롤스입니다. 롤스 존 롤스. 롤스가 이제 뭐 세 문항 정도 무조건 킬러 문항으로 다 모든 주제에서 출제가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롤스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역시나 뭐 사문이랑 마찬가지로 이 빈칸들은 제가 화면에 띄워서 학생들하고 설명해주고 필기하고 하면서 이제 같이 따라오도록 구성이 된 겁니다. 필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OX 선지로 이렇게 확인을 할 겁니다. OX 선지로 확인을 할 거고 그다음에 역시나 평가원 문항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업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1주차, 2주차 일요일 날 개강이 되는데 1주차에 대단원 2개 끝낼 겁니다. 대단원 2개 끝낼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기 딱 전근대까지 조선시대까지 끝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에 근현대사 끝낼 거예요. 일제강점기하고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현대사 이 부분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요. 일단 그래도 동양과 서양의 기본 윤리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수업 내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킬러 주제들 짝짝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사상가들을 항상 윤리 과목에서는 가상의 싸움을 붙죠. 뭐 서로 비판해라 아니면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라. 그런 것들을 이제 봐주시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정리 그리고 OX 문항들, 평가원 문항들 전반적으로 이 킬러 주제에 대해서만 정리를 할 겁니다. 보시면 뭐 롤스가 다 들어가 있죠. 뭐 여기 들어가 있고 어디가 있어? 뭐 여기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롤스가 다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문화로 한번 가보실 건데 사회문화도 이제 요거 표 분석은 요렇게 두 번에 걸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들 한 3개 정도 깔아가지고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개강이 8월 달이에요. 개강이 8월 달이니까 뭐 방학이 한 7월 말쯤에 하죠. 뭐 7월 초에 뭐 기말고사 보고 그러면은
그 사이 시간 동안에 좀 전반적으로 뭐 공부하신 친구들은 뭐 괜찮고 공부를 이제 안 했다 아니면 내가 이제 사탐으로 도망가겠다 사탐런을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한 바퀴를 돌리고 들어오시는 게 조금 편하실 겁니다. 한 바퀴를 돌리고 들어오신다면은 이제 그 깊숙한 주제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여기에서 등급이 갈린다고 보면 돼요. 요 주제들에 대해서 심화로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거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추석 때 또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진행할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학원이나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